안녕하세요. 아랑아주 창업교실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회째를 찍네요. 참 이제 한 자릿수를 넘어서서 두 자릿수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권 얘기하겠습니다. 가게짜리 목 어디다가 얻을 거냐. 물론 과거에 비하면 이 상권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비즈니스의 형태 혹은 행태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장사밖에 못했으니까 점포 얻어서 오는 손님한테 물건 파는. 근데 요즘은 뭐 온라인 쪽도 뭐 엄청나게 활성화됐죠. 그래서 심지어 대기업의 그 마트,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이런 데 보면 온라인보다의 매출 증가율에 비할 때 이쪽 오프라인 쪽은 오히려 매출이 막 떨어져 가니까 뭐 수십 개 매장을 아예 이제 셧다운 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가니까 확실히 이 상행위는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바뀌어가고 또 게다가 이제 요즘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데들 있죠. 그래서 이제 아예 상권과는 무관하게 나는 월세 싼 데 가서 배달 장사만 할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과거처럼 내가 얻은 그 점포에서 오는 손님만을, 그것도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많은 단골 손님을 그냥 확보해서 오는 손님만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하고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상권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오프라인 장사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상권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상권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참 조심스러운 얘기라 오늘 드리는 얘기는 조심스러운 얘기여서 제가 실명은 다 빼겠습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번듯해 보이는 상권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제법 경제적인 씀씀이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니까 뭐 번듯하고 뭐 충분히 여유롭게 사시는 그런 지역의 상권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가게들이 가게를 얻었고 또 이런저런 상행위를 이어갔는데, 저한테는 이게 조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그 상권이 허당이었던 것이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집만 한 채 떨렁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고 집만 한 채 떨렁 있어서 이렇게 남편이 벌어오는 혹은 맞벌이 한다면 두 부부가 두 내외가 벌어오는 돈을 갖고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상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하여간에 그분들이 사는 아파트나 그런 데들을 보면 너무너무 번듯해요. 그러니까 제법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가게들이 제법 그럴싸하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차렸던 가게들이 무진장 많이 망해 나간 그런 상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권이라는 것이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로 좀 가처분 소득이 형편없이 낮은 그런 상권이라는 것이 참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밝혀졌냐면 거기에 뭘 파는 음식점이 하나 들어섰는데 엄청나게 싸구려 음식이었어요. 1,000원에 몇 개 하는. 그런데 그 집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음식점이 이제 프랜차이즈였는데
동일하게 그 음식점이 다른 다른 동네에서 했을 때는 뭐 그닥 그렇게 뭐 장사가 잘 되는지도 않았고 뭐 파리를 날리진 않지만 그냥 저냥 이렇게 그런 집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상권에 그 1,000원에 몇 개 하는 그 프랜차이즈가 딱 들었었는데 줄이 쫙 서서 사람들이 거기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권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아, 여긴 정말 돈이 없구나. 여긴 싸구려밖에 안 팔리는 데구나. 겉만 번지르르 했지 가처분 소득이 무진장 낮은 상권이었구나가 너무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런 상권도 있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상권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알아본다라는 건 참 어려운고 만만치 않은 건데요. 그걸 알아보는 하나의 좀 참고할 만한 테크닉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되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발품을 팔면서 소위 말해서 그 동네의 대박집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충 그 동네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지는 좀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한 가정은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어요. 두 가정 다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은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두 가정의 소득 차이는 300만 원 대 600만 원 해서 2배 차이잖아요. 근데 가처분 소득의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정 다 250만 원씩 무조건 필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한 가정은 5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을 갖고 있고 한 가정은 35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란 측면에서 보면 7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소득이란 측면에서 바라보면 2배 차이가 나는데 가처분 소득은 7배가 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강남 쪽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품목들이 이게 뭐 강남에서 대박을 쳤으니까 강남이 아니라 거기보다 좀 경제 수준이 좀 낮은 곳이라도 대박을 치겠지 하고 왔다가 쪽박 차는 경우는 뭐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권에서 대박을 쳤던 가게가 여기서 대박을 쳤으니까 뭐 강남에 가도 대박 치지 않겠어? 하고 갔다가 쪽박 차는 경우도 무진장 많습니다. 1,000원에 몇 개짜리가 엄청나게 선호되는 그 음식이 대박을 치는 그 가게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데 가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굳이 그 사람들은 조금 아주 약간의 10%의 차이를 놓고 분명히 나는 2배, 3배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있는데 그 10% 그 돈을 아끼려고 그 자기가 한테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소위 말해서 품질 낮은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권 따라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품목을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편의점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점도 무슨 동네에 있는 편의점과 그 다음에 또 무슨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 상품 구성이 되게 다릅니다. 똑같은 아이템들을 다 취급할 것 같지만 A 지역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로 진열이 되고 B 지역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로 진열이 됩니다. 왜 그렇죠? 각 상권마다 잘 팔리는 아이템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자리를 알아보실 때는요, 생각보다 많이 다리품을 파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5번째 가게를 하는데 가게를 얻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고 또 거기서 번화가가 어디고 또 이 번화가에서
어떤 품목이 주로 잘 팔리고 어떤 품목은 왜 여기서 이상하게 파리를 날리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다리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고, 야, 어디 뭐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 거기 뭐 괜찮지 않아? 그래? 뭐 거기면 사람들 잘 살고 뭐 돈도 좀 있고 여유로운 것 같은데 그냥 거기 사면 무조건 대박 나지 않겠어? 했다가 쪽박 나서 나가는 사람들은 뭐 손을 꼽아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상권은요, 정말 그 상권에 어울리는 업종이 있고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상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오늘 여기 상권 얘기는 또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또 조금 다른 뉘앙스의 상권 얘기를 내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뉘앙스의 상권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11시를 향해 가고 있어서 여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